지난번 영상에서 아베 정부의 고투 캠페인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지적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C19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가는 와중에 정말 무대책으로 진행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언론과 국민과 야당들의 반대가 계속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베가 당황해하면서 총리 관저와 내각은 혼란에 빠졌고 긴급하게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생각 없는 아베에 대한 비난과 당장 캠페인을 취소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을 대혼란으로 만들어간 대단한 아베입니다. 아베가 급히 관련 장관들을 만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투 캠페인의 도쿄도민을 제외하겠다였습니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캠페인의 경제 효과도 없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베 정부의 관료들은 지금에 와서 도쿄도민들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어차피 눈총을 받으면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고, 여행업계에는 미안하다, 도쿄도민은 C19 사태가 해결되면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캠페인을 막연하게 연기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광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산업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베 정부로서는 내수 경제도 살려야 하고 유권자들인 관광업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여행업계들은 22일에 바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직원에 대한 해고가 바로 될 상황이다.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일본에서 관광업계는 사라지고 없다. 라는 등의 호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아베 정부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고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최악의 악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고투 캠페인을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C19가 확산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분명히 아베 정권에 의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도쿄도민들이 몰려오게 되면 C19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면서 절대 반대 목소리도 높아진 것입니다. 의사이면서 변호사인 요네야마 류이치는 트위터에 아베노 마스크에 이은 세기의 우책이고 악랄한 말일지 몰라도 태평양 전쟁 중에 고투 괌 캠페인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베가 역사에 남을 바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 함께 폭탄을 맞으러 가자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명 칼럼니스트도 고투 감염 여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 와중에 1조 7천억엔 약 19조 1천억을 쏟아붓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정말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자랑스러운 나라다. 라면서 아베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고이케는 아베 정부가 브레이크와 악셀을 동시에 밟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도 C19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오락가락할 때 차기 총리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지사들이 각자 한마디씩 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모두가 아베 정부는 완벽한 대책을 내놔라 라고 비판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일에 신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 캠페인에 대해 반발과 우려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 아베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우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갑자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하루 전만 해도 연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이제 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 라고 했습니다. 15일 저녁부터 아베 관저와 정부 내에서는 혼란이 왔다 라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도쿄도민을 제외하고 실시하는 것은 12.2%이고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를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81.8%로 나왔습니다. 문제 없다는 겨우 5%였고요. 일본인들이 내심으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가 여론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고투 캠페인을 하는 순간에 일본 전역의 C19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될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도쿄도민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인구 대비 C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도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현이나 치바현 등도 도쿄도민처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쿄도민을 제외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 때문에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 오사카 지사인 하시모토는 일본의 국가 구조는 이미 엉망진창이다. 지금 상황은 C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도 모두가 내 책임은 아니다 라고 발뺌하려는 것이라고 아베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도쿄도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휴가를 냈는데 안타깝다.
아무런 문제없는 주민까지 환자 취급하느냐, 결국 취소했다, 화가 난다 는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캠페인을 그만두라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는 등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베 정부는 관광업계를 살리지 않으면 일본의 내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도민을 제외하면서 이번 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일본 전역으로 C19를 확산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C19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일본은 특별한 체질을 타고났다 라는 등의 헛소리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망신을 제대로 당한 아베가 또 무슨 헛발질을 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의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아시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는 단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같습니다. 차이 총통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상정해 실시되는 대만 방어훈련인 한광훈련에 단독 군장을 착용하고 참가해 던진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만 중부 타이중 자난 해안에서 실시된 대만군의 합동 상륙 저지 훈련 현장에 차이잉원 총통이 현지 지도차 방문했으며 전투복과 방탄 헬멧, 방탄복 등 단독 군장 차림으로 현장을 둘러봤다고 대만 EBC 방송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취임 이후에 강력한 방위태세를 거듭 약속한 차이 총통이 올해는 군복과 헬멧, 방탄복을 착용하고 장병들 앞에 섰다면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안보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장병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중화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이 국방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안보란 절대 비굴하게 무릎을 굽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이 현지 지도한 이번 훈련은 중국의 상륙함대가 대만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탄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 투사로 적 상륙함대를 경멸하는 훈련으로 매년 실시되는 한광훈련의 절정입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에 맞서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미국과 연합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어서 대만의 안보 태세는 앞으로 더욱 굳건해질 전망입니다. 자, 참 이 여성인데 뭐 당연히 군대 안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헬멧 쓰고 또 방탄조끼 입고 전투복 아래 위로 다 착용하고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뭐 저도 우리 군 방문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전투복을 아래 위로 다 착용하고 전투화까지 신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정치인들 그다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야상만 이렇게 걸치고 생색만 내고 뭐 주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내가 당신들의 총사령관이다 라는 것을 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제복의 상징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대만은 정말 이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차이잉원 총통이 이루어낸 성과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지금 연합사령부를 지금 만드는 것을 거의 뭐 합의 단계에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군 지휘부, 특수전 지휘부가 대만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고 또 현실적으로 국방력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말로는 세계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 정말 이 국방력은 능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지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그 능력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의지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이 21세기에 능력까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이 차이잉원 총통 정말 부럽고 이 훈련에서 대만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쏴서 중국의 전투기까지 격추시키고 그리고 지대 함 미사일 쏴서 중국의 군함 격침시키고 이런 훈련도 하고요. 그러면서 차이 총통이 참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방문하는 며칠 전에
워낙 훈련 강도가 높다 보니까 대만 해병대 대원 2명이 이 보트 전복 사고로 2명이 사망했어요. 그 사망 현장도 직접 가서 챙기고, 또 이날도 사실 OH-58 카이와 워리어 헬기가 추락했어요. 방문한 날 어제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강한 훈련 해야 된다. 우리 군은 사고가 안 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는 강한 훈련 해야 된다. 이런 군대 우리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지도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와, 이거 정말 괜찮은 소식인데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김일성 일가 동상과 사진에는 항상 조명을 비추게 되어 있는데요. 김일성 사망일 전야에 원산시 한복판의 대형 김일성 동상 조명이 꺼져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일성 사망일인 7월 8일 전야에 강원도 원산시 내 한복판의 김일성 동상의 조명이 무려 5시간이나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북한이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7월 16일 보도했습니다. 강원도 원산의 한 소식통은 당시 보초를 서고 있던 근무자들에 의하면 자정에 갑자기 조명 전체가 꺼졌는데 설마 누가 감히 동상 전기를 끊겠냐, 단순 정전이겠지 라는 생각에 30분 정도를 기다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어도 불이 들어오지 않자 보초들은 즉각 동상관리소와 보위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보위부는 즉각 새벽 2시에 관련자들을 끌어모아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망일 한 달 전부터 불순분자들의 동상 공격에 대비해 동상에 보초를 세우고 경계태세를 크게 강화한 바 있었는데요. 현지에서는 동상으로 이어지는 종합전기선을 누군가 잘랐다 라면서 반체제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정전 사태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보위부 조사원들을 파견해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에서 사실상 신으로 떠받들어지던 김일성 동상도 공격의 대상이 될 만큼 김씨 일가의 통치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7월 8일이 김일성 사망일이죠. 그래서 7월 8일 즈음에서 이 김일성 동상에 대한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초들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7월 7일 밤, 그러니까 밤 12시, 즉 7월 8일이 시작된 딱 그 시점에 원산에 있는 김일성 동상, 원산 중심간에 아주 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보진 않았지만 원산 북한으로 치면 대도시니까 아주 큰 거 있겠죠. 거기에 조명이 꺼져버린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김일성, 김정일의 이 초상 그리고 동상 이런 것들은 항상 조명이 비춰지게 돼 있고, 실내라면 항상 조명, 실외라면 이제 이 서치라이트를 탁 비춰서 항상 밝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것이 북한 법이에요. 그런데 하필 7월 8일 김일성 사망일 그날 시작되는 밤 12시에 딱 00시가 들어갔는데 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보초까지 있는데 그게 무려 5시간이나 지속됐으니까 그날 밤 그냥 다 꺼져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산이 또